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더 20 월드컵 결승전을 보다가 네. 김세윤 선수하고 똑같은 김세윤 씨하고 네. 똑같은 이름의 선수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골은 제 덕에 들어갔죠. 네. 김세윤 선수가 네.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네,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후반전에 교체하지 않았다면 네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순전히, 뭐 순전히 동명이인에 대한 응원이랄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김세윤 선수 우리 실점한 첫 번째 골은 네. 김세윤 선수 발을 맞고 또 상대방 수비수한테 선수한테 갔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어쨌든 골을 넣는데 기여를 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예. 사실 계속되는 경기에 우리가 또 세네갈하고 막 그 연장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네. 선수들 체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확실히 몸이 좀 무거워 보이기는 했고요. 네. 네.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김세윤 선수가 김세윤 선수가 그래도 우리가 한 골을 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 이름이 똑같은 그 이름이 나와서 경기 중계도 근데 약간 좀 어색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뭐 됐죠 뭐. 예. 앞으로 대성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 오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 4편. 예. 사실 토이스토리 4편은 보기 전까지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95년에 1편 나온 뒤로 2010년에 3편이 나왔는데 15년에 걸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한 3편이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을 텐데 역사상 어쩌면 가장 완벽한 시리즈의 엔딩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저 역시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다행이다. 네. 3편 안 봤거든요. 진짜요? 2편까지만 봤어요. 토이스토리는 거의 3편이 보통은 그런 게 시리즈가 갈수록 막 좋아지는 것보다는 사실 첫 편이 제일 좋고 갈수록 약간 흐지부지 되죠. 약간 의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3편이 그동안 15년 동안 이 시리즈를 아낀 팬들에게 가장 완벽한 보답이 되는 작품이 완성이 돼서 네네. 다 3편으로 멋지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만든다 그랬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피천도 선생님의 수필처럼 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느낌이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봤거든요. 근데 토이스토리 4를 보면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기어이 거기서 새 이야기를 해내는 픽사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요. 재밌어요? 예, 토이스토리 3보다 확실히 덜 울었지만 3편만큼 울릴 수는 없잖아요. 토이스토리 3보다는 훨씬 더 즐겁게 웃었던 기억을 갖고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미 예매율도 잘 나오고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토이스토리 4편 이야기를 오늘 해야지라고 주말에 자료 준비도 다 해놨는데 제가 어제 이 영화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다 해놨는데 소개하는 영화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토이스토리가 아니에요? 토이스토리는 준비한 게 아까워서 이 영화 하기로 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잠깐 앞에도 드렸던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참. 네, 그래서 토이스토리 4는 일단 재밌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거든 제가. 네. 토이스토리 4에 보면 네. 톰 행스하고 팀 앨런이 거기 이제 목소리로 출연하잖아요. 네. 이게 세계적인 배우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목소리로 출연하면 네. 출연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실사 영화에 출연할 때보다는 조금 싸게 받겠죠, 아무래도? 근데 실사나 그게 근데 약간 톰 행크스도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나 작가주의 영화면 실사 영화라고 해도 훨씬 더 개런티 낮추는 경우가 있고. 근데 상업 영화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쩌면 웬만한 실사 영화만큼 받을 걸. 아니 저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목소리 출연도 네. 이것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잘 받아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예전처럼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더빙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더빙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네네.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순전히 무에서 대본을 보고 완벽한 목소리 연기를 펼치는 거라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빈 디젤이라고 아시죠? 네. 그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의 그 그루트 목소리로 네. 출연했는데 출연료가 160억 원. 네? 아, 1,500만 달러. 160억이 1,500만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목소리 연기도 연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아 이게 뭐야? 어벤져스 받을 건. 전체 출연진 다 통틀어서 1위예요? 에이 설마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있는데. 네. 아 그렇지. 그렇죠. 에이, 로봇 다운. 아이 로다주를 뭐를 보는 거야? 우리의 로다주를. 어쨌든 토이스토리 4에서 아주 재밌는 캐릭터 중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키아누 리브스가 목소리 연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네. 우리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방송이나 영화 이런 쪽에서 목소리만 출연하면은 굉장히 헐값에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데 그럼요. 저도 많이 헐값에 끌려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을 데리고 목소리 연기를 하는 것의 어쩌면 진정한 시작이 네. 알라딘이었거든요. 알라딘의 로빈 윌리엄스가 지니 연기를 한 것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인기를 모으면서 네네. 그 뒤로 이제 배우들이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새로운 풍토가 만들어진 거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네. 토이스토리 4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그냥 이걸로 가죠. 그러기에는 제가 어제 본 이 영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는 영화도 아니지만 네. 어떻게든 힘을 조금 실어주고 싶어서 오늘은 이 영화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이스토리 4는 일단 재밌으니까 뭐 기대하는 만큼 재밌을 거라는 네, 재밌다. 예상을 하고 네. 보시면 되고요. 토이스토리 4와 함께 개봉하는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행복한 라짜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예, 라짜로. 네, 이게 뭐 이미 뭐 라짜로라는 말부터도 낯설고 포스터를 찾아봐도 얼굴을 아는 배우가 아니고 뭔가 분위기도 묘하고 심지어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아 이것도 뭔가 어려운 영화겠구나라고 어허.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 영화 정말 특이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행복한 라짜로라는 영화를 라짜로가 사람이에요? 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예. 라짜로거든요. 그 발음을 들으면 예상하시겠지만 이탈리아 영화고요. 네. 행복한 라짜로라는 영화가 사실 뭐 저도 매주 수많은 영화가 개봉하는데 그 영화를 다 챙겨보진 못하고요. 사실은 저도 역시 이 영화 좀 보고 싶다 하는 영화들을 주로 이제 골라서 먼저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행복한 라짜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약간 좀 특이한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을 때요. 황금 종려상을 발표하는 순간 그 뒤에 쭉 앉아있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한 명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오. 그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물론 그 본인이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했을 뿐인데 그 봉준호 감독의 상을 받는다고 본인이 감격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인가 보다. 네네. 우리가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누가 이렇게 뭐 상 받고 이러면 강력할 때가 그럴 수 있죠.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또 하나의 의심은 이 심사위원이 기생충을 정말 좋아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을 받기를 정말 응원했나 보다라는 추측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그 심사위원이 누군지 찾아봤더니 알리체 로르와커라고 하는 감독이고요. 이 영화 감독이네요. 네. 이탈리아의 1981년생 비교적 요즘 감독으로 치면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칸에서 심사위원 하는 정도의 감독 중에서는 굉장히 젊은 세대인 거고 네. 이탈리아의 여성 감독이었고 그러니까 바로 작년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영화가 바로 이 작품 행복한 라짜로라는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라짜로라는 영화로 작년에 각본상을 받고 올해는 바로 심사위원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황금 종려상을 안겨준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은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자기가 선정했는데 그게 안 돼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에요. 분노의 눈물은 아니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어허. 아닌 것 같다는 아니, 확신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눈물을 훔친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이게 왜냐하면 행복한 라짜로라는 영화가 기생충이랑 뭔가 맥이 다 있어요? 정말 특이하게 굉장히 다른 영화거든요. 네. 영화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른 영화인데 완전히 다른 영화인데 묘하게 또 같은 영화기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 네네. 어쩌면 정반대로 한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서로 다른 목적지에 도달한 느낌으로 두 가지 다 설명이 가능한.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이 행복한 라짜로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이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에게 그것도 연대감을 충분히 느낄 만했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작년에 왜 각본상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고요. 예. 2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영화가 약간 정말 전반전 후반전 같아요. 근데 축구로 치면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전반전과 후반전 있죠. 그러니까 전반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냥 굉장히 좀 사실적인 배경의 이야기 전개인 것 같은데 네네.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나머지 후반전은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르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약간 기생충을 보면 영화가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네. 앞에 이렇게 가다가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장르로 돌변하듯이 이 영화 역시 그 장르의 성격은 다르지만 전반전과 후반전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장르인데 묘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정말 독특한 작품이에요. 저거네. 전반전엔 3백으로 수비 전술로 나가다가 네. 후반전에 이제 4백으로 바꾸면서 공격적으로 가는. 그렇죠. 윙백들이 막 공격에 가담하면서 네. 야. 그런 걸 아마 생각하시면 이 영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음악을 한 곡 듣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조금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늑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 네, 늑대가 실제로 등장을 하고 네. 늑대가 뭔가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고른 1차원적인 선곡입니다. 영화 삽입곡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늑대들을 네. 골라오신 거예요? 영화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성가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이 시간에 틀기가 좀 그래서 그 영화 속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캐릭터이기도 한 늑대를 떠올리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러스트 앤 보넷이었던 본 이베어의 더 울브스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이 영화하고도 분위기 사실 잘 맞아요.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울프스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튼 곡은 아니고요. 행복한 라짜로의 늑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행복한 라짜로 이게 무슨 영화야 하고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줄거리 설명이 나올 거예요. 네네. 거기 나오는 줄거리가 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의 전반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영화의 후반전은 사실은 영화를 보셔야 하고 그래서 저 역시 말을 아끼게 되고요. 네. 후반전의 내용은 모른 채 보시는 게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고요.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되는군요. 네. 전반전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인비올라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한 마을이 배경인데 네. 이게 뭐 시대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있는 마을인지도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그냥 하루 아침 해 뜨면 해 질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흔히 말하는 소작농이죠. 네. 이 마을 전체가 그것도 후작 부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주가 있군요. 예. 네. 지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마을에 라짜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순박하고 착한 마을 청년이에요. 영화에서 인상적인 게 처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라짜로만 찾아요.
뭐 시킬 일이 있으면 라짜로 저것 좀 가져와. 라짜로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그냥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군말 없이 도와주는 친구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마을에 후작부인의 아들이 어떻게 이제 오는데 이 아들은 약간 좀 껄렁껄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미없는 마을에서 빠져나갈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혼자 놀다가 역시 순박한 청년 라짜로랑 어떻게 친구가 되게 돼요. 근데 이 라짜로를 이 아들이 좀 꼬드겨서 자기 엄마를 상대로 납치 자작극을 펼쳐서 엄마한테 좀 돈도 좀 받아내고 그 돈으로 이 마을을 떠나서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러면서 납치 자작극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이 커지는군요.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전반전과 전혀 다른 후반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기생충과 뭔가 닮아 있는데 기생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생충을 얘기하니까 기생충 같은 어떤 흐름과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쩜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는 계급 사회에 대한 우화라는 표현을 네네. 기생충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행복한 라짜로가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고요. 큰 차이라면 기생충에서는 그 계급 사이를 드러내는 우화의 중요한 그 무기로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네네. 공간의 느낌을 갖고 공간을 대비시켜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면 이 행복한 라짜로는 공간 대신 시간을 갖고 기생충에서 공간을 통해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행복한 라짜로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통해 이야기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후반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267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네. 영화의 후반전에 흠뻑 빠져들었다잖아요. 저분은 이제 저랑 약간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벌써 작가님의 지비가 있었으면 하는 영화가 행복한 라짜로입니다. 제가 근데 가서 무슨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를 해줄 만큼의 깜냥은 안 될 것 같고. 잠깐요. 질문이 있는데. 네. 지비 말은 많이 하는데 지비가 뭐의 약자입니까? 게스트 비지트의 약자예요. 네. 이게 진짜 1차원적이죠. 이게 지금 빵 터진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배우나 뭐 제작진이 오면 그야말로 그 영화의 게스트가 왔다. 그래서 게스트 비지트다라는 인사를 하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좀 의미가 확장됐죠.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러니까 할리우드 이런 데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외국 영화제 카탈로그에도 지부인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용하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용어인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드리는 그게 말이 돼? 하는 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지만 말이 되면 말로 하지 영화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멋있게 말한 사람 피카소였죠. 야, 이런 띵언을. 네. 저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말하지만 이 말을 좀 비틀어서 피카소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후반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짓말이자 상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가 써먹어야 되겠다. 네. 말이 되면 말로 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 영화 전체적으로 그 뭔가 묘한 분위기에 많은 평론가들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묘한 분위기에 부디 저처럼 이 영화와 사랑에 빠지는 청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행복한 라짜로. 행복한 라짜로. 네. 원제는 라짜로 펠리체. 네. 영어 제목은 해피 에즈 라짜로. 네. 이게 영화 처음 시작하면 마틴 스콜세지 제작이라고 나오는데요. 마틴 스콜세지가 처음부터 제작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이름이 어쨌든 많이 알려진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럼 흥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럼 하고. 내 이름 갖다 쓰고 내가 미국 쪽 배급 도와줄게 해서 본인이 총제작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가 넣게 해준 영화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다 됐네요. 마치죠. 네, 두 번째 노래는 아까 소개 못 드린 토이스토리 4의 하여튼 미안해서 토이스토리 시리즈 중에서 You've Got a Friend in Me를 스페인 버전으로 부른 집시킹스의 신나는 곡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전 뭐 음악만 보니까 랜디 뉴만이 다시 토이스토리 4편에 합류를 했어요. 예. 랜디 뉴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토이스토리는 랜디 뉴먼이죠. 랜디 뉴만이죠. 네, 그리고 랜디 뉴먼의 곡을 집시킹스가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ou've Got a Friend in Me의 스페니쉬 버전입니다. 네, 이 음악 들으면